무난했던 9월 PC 가격 지수 이 물가 지표죠. 또 이어서 FOMC 12월분의 경계감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2%, 나스닥도 0.31%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는 장중에 0.6% 상승하면서 지난 10월 달에 전고점까지 육박했지만 이내 앞으로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습니다. 이 때문에 0.2%에 가까운 상승으로 하루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시장 속에서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히트맵인데요. 빨간색이 하락불이고요. 초록색이 상승불입니다. 다시 한번 이 헬스케어와 산업재 또 기타 에너지주들 같은 방어주들이 약간의 하락세를 시현한 반면에 M7들 그중에서도 AI 반도체주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특히나 이날 구글이 1%대 상승을 보였고요. 또 이어서 메타도 1.8%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AI 반도체단은 약간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엔비디아는 하락한 반면 브로드컴이 2.42%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도 좋은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이슈들이 이런 시장 장세를 만든 것인지 바로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날 시장에 많은 우려를 샀었던 물가 지표는요. 사실상 무난하게 소화가 됐습니다. 이 9월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요. 2.8% 전년 대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인과 이 근원 모두 다 2.8%로 시장의 예상치를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수준이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78%까지 육박하면서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의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5개월 만에 개선세를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의 지표들 다음 장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표를 통해서 이날 나온 각종 지표들 한번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물가 지표죠. 연준이 이 12월 금리 인하를 결정할 때 물가와 고용 지표 두 가지를 제일 신경 쓴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었던 게 바로 이 PC 가격 지수였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헤드라인 지표는 0.3%,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2.8%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전월과 전년 모두 각각 시장 예상치 대비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사실상 이 계절별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지수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준이 가장 물가 결정을 할 때 최선으로 반영하는 지표인데 이건 역시 각각 0.2%, 2.8%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크게 완화됐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또 미국의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5개월 만에 개선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켜줬습니다. 또 이어서 12월 마찬가지로 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앞으로 1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격화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전망인데요. 1년물도 그렇고요. 또 5년물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완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됐구나라는 점을 시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헤드라인 데이터들은 굉장히 무난하게 나왔지만 세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PC 가격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에 상당히 부합했지만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서비스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4%가량 올라가면서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100% 놓을 수는 없구나 하는 그런 함의를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바로 종전의 이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체적으로는 완화가 됐지만 모든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의 그러니까 내년에 있어서의 금리 인하가 기존의 3회 인하에서 2회로 좀 축소될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다가 확신을 더해준 것이 바로 이 MUFG, 일본의 최대 금융사죠. 이 미쓰비시 금융그룹
그룹의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12월 FOMC가 생각보다 매파적 인하가 될 것이다 라면서 경계감을 세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관련된 발언들 한 장의 표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일본 최대 금융그룹 미쓰비시 금융그룹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곧이을 12월 이번 주죠. 10일에 있을 FOMC 금리 인하 발표. 시장의 예상대로 이번 금리 인하는 25bp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에 26년과 27년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예측 대비해서 상당히 매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어진 발언에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인하를 이번에 단행했다.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것이다라고 발언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고요. 또 2026년과 2027년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의 인하 횟수는 각각 한 번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상당히 빠듯한 금리 인하 경로를 예상을 했습니다. 또 이번 FOMC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매파적인 그런 과정들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점도표가 나오죠.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총 4번 함께 이 금리 인하 결정과 점도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점도표에서 19명의 점을 찍는 참가자 중 무려 7명이 금리 동결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이 미쓰비시 증권은 예상을 했는데요. 보시자면은 지금 이 초록색이요. 앞으로 이달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을 지지할 만한 위원들을 지금 예측치로서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상당히 이번 안에서의 연준 내 이견, 그러니까 의견이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예상 점도표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상승폭이 제한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S&P 500은 장중에 0.6%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0.19%로 약간의 크게 상승폭을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M7 종목입니다. 이날 메타가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었죠. 1.8% 상승했습니다. 이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과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계약 소식을 발표했는데 이로써 메타의 AI가 AI 학습과 또 더더욱 답변 신뢰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모아졌고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트러스트 증권사에서 굉장히 기대감 섞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인데 일단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제미나이 3.0으로 구글에 대한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다. 또 긍정적인 그런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날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내년 7월부로 기업용과 정부용의 MS365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이 때문에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추가적인 M7들의 이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됐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는 이날 하락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0.5%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미국의 상원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 측의 중국 관련 매출 부담감이 크게 다가왔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종전에 히트맵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대 상승하면서 엔비디아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12일 장 마감 이후에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제미나이 효과가 기대된다는 그런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잇따랐고요. 또 이어서 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주호 증권에서 마이크론을 상대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초까지,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디램의 매출 총 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이 HBM의 수요와 디램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당 부분 앞으로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덧붙였고요.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시게이트 테크놀로지와 웨스턴 디지털은 4.9% 상승,
또 이어서 샌디스크 역시 7%대 상승 보였습니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4%대 상승 보였는데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될지 주가 흐름 개장 직후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날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거의 7% 이상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치열한 인수전에서 드디어 넷플릭스가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720억 달러의 이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업계 판도를 뒤흔들 만한 빅딜이 성사가 됐다. 이런 평가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서 모더나도 코로나19 mRNA 백신의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거의 8% 가까이 장중 상승폭을 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모더나의 mRNA 백신을 접종한 그런 집단이 미접종자 그룹에 대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75%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mRNA 백신 관련주들 눈 굉장히 깊이 있게 이 트레이싱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앨범알도 UBS의 긍정적인 보고서에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의 4% 이상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UBS가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고 내년 들어서는 이 공급의 쇼티지,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앨범알에 대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리튬 관련주들 이슈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6가지의 매크로 지표들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지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인데요. 0.69% 상승하면서 이 배럴당 60달러 선에 이 상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EU와 또 G7 국가들이 앞으로 러시아 관련해서 공급망을 더욱더 옥죄일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은 검토 단계에 있지만 아예 유럽이나 G7 국가들의 이런 손박이라든지 보험을 러시아 측에서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초강수 법안을 현재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 단기 공급망 우려에 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금 1,475원 선 중반대를 돌파했습니다.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인데 이 바로 지난달 이 우리 온갖 경기 주체들의 해외 투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달러의 수요가 훨씬 원화 수요를 압도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2%가량 무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9만 1,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의 박스권 흐름을 당분간은 지속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현재는 우위에 있고요. 금 가격은 보합세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의 경우에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6년 들어서 금리 인하 횟수가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 3회에서 2회로 조금 더 매파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반대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추가적으로 오늘은 월요일이죠. 어떤 이슈들이 주말 사이에 시장을 달궜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안보 협약에 있어서 기본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기사에는 내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말 사이에도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관련된 후속 보도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스페이스X가 10월 들어서 스타링크 모바일 상표를 등록했다. 이런 기사가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통신사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위성망을 활용해서 이동통신사 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그러니까 AT&T와 버라이즌과 완전히 1대1로 맞설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현재 높아지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식품 공급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현재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떤 움직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냐? 식료품과 같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잡아서 이 굉장히 물가를 잠재우는데 총력전을 벌일 것이다.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단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외신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역시나 이 12월 FOMC 기준금리 결정이죠. 이 목요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4시 반에 이 파월 의장의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서 시장은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요, 무려 또 거의 3개월 만에 새롭게 연준의 점도표, 앞으로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나타낸 그림 도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해석이 갈릴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25bp 인하를 단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상승 그래프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만나봤고요.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다 같이 봤습니다.